Next. 세상을 여는 창, 티브로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을 후보자 초청토론회 진행을 맡은 나경철입니다.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천안 시민사회단체 협의회가 함께하는 오늘 토론회는 티브로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90분간 진행이 됩니다. 또 티브로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저녁 9시 30분부터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재방송이 됩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천안을 국회의원으로 적합할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쳐주실 후보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화면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있는 3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입니다. 다음은 정의당 박성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박성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이정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이어서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또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모든 후보자께 두 가지 주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지정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 주어집니다. 방송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정치 잠수로 국회의원이 된 저 박완주가 이제 3선에 도전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믿고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난 8년 동안 천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수건사업이었던 성안 죽장 이전, 삼탄약창 군사보호구역 42만 평 해제, 그리고 SB플라자와 2차 전지 인증센터 등 천안의 미래 먹거리를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더 큰 천안을 위해 시작한 많은 일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안의 BIT 산업단지, 그리고 직산 5,281억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784억에 투입되는 업성저수지 수변공원 등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 크게 키워주십시오.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박성필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걱정들 많으시죠?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고 올림픽 연기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의사로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재각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처럼 수익 안 나오는
진주 의료원 폐쇄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건강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 시절의 개발 유지의 방식이 아니라 OECD 국가답게 OECD 평균의 공공보건의료 수준이 되게끔 국가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개발보다는 건강을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는 공공의료가 튼튼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박성필이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7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협과 상생이 실종된 채 대립하고 있고 서민 경제는 붕괴 직전이며 안보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국론은 분열되어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편이면 범죄까지 감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런 위선적인 내로남불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저 이정만 24년 동안 검찰청 지청장을 비롯한 검사 생활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을 수사했던 열정과 소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훼손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서민 경제를 다시 네, 세 분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볼 텐데요. 공약 발표 뒤에는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이 이어집니다. 상대 후보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후보당 발언 시간은 각각 2분이 주어집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의당 박성필 후보부터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천안을 위해 줄이겠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제로,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 소암, 전액 건강보험공단 부담, 그리고 보장률은 90% 확대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될 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쉼표 있는 삶은 보장하겠습니다. 가로서법을 저지하고 연차 휴가는 25일로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한 천안을 위해 늘리겠습니다. 공공병상,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설립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버스 공용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재난적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책임있는 천안을 위해 지키겠습니다.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치의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봉산 등 도시공원을 지키겠습니다. 천안시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공원 임차 제도 등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금지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유사 동일 업무 정규직 대비 차별금지하겠습니다. 네, 2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좌진수 감축, 각종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른 극단적인 대립을 지향하고 상생의 타협 정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공직이나 기업체에서 충남 출신들이 받고 있는 홀대를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셋째, 지역 공약으로 킨텍스와 같은 규모의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서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성안역과 당진항 및 평택항을 산업철도로 연결하고 성안 지역에 대규모 컨테이너 물류 기지를 건설하겠습니다.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를 개설하고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잡월드를 백석 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군 조정 및 학교 추가 증설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와 급식비, 간식비를 현실화하여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부 4개 읍면 어르신을 위해서 북부 지역 은빛 복지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직산 사거리 입체화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직산 송저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충남지방법원과 충남지방검찰청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공약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총 9대 분야 75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 광역 수준의 천연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추진하고 지방대 의학계열 지방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 도시 천안을 위해서는 순환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을 3대 교통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천안 외곽순환도로, 시내버스 준공용, 그리고 물총새공원 등 공용 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힐링 도시 천안을 위해서 천안시 지방공원, 업성저수지에서 평택 하천길 자전거도로, 업성저수지 수변공원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공약으로는 우리 천안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제조업 르네상스, 맞춤형 기관 유치, 일자리 산업단지 등 3대 경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천안지방 합동청사 건립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성안 족중장을 4차 산업 제조혁신 파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벤처 청년 소상공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을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 충남혁신 상회 조성을 위하고 천안사랑카드 1000억대 확대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천안을 위해서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북부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그리고 직산 입장 백석 불당 영어 도서관 부성이 도서관 등 마을마다 도서관을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선진 도시를 위해서 아산우에서 양전 등 수계 연계 사업을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의 다양한 공약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서 발표해 주신 공약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서로에게 좀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박완주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이정만 후보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30초가 주어지고요. 또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먼저 박완주 후보 질문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정만 후보님의 공약을 살펴보니까 제가 대부분은 이제 동의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 중에 천안 외곽 순환도로 건설은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 교통지옥이라고 해서 이 노선과 예산과 추진 절차에 대해서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정만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도로를 개설할 때도 전문가들의 토론회나 또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많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원도 국비나 지방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성필 후보가 이정만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시간 마찬가지로 30초가 주어지고요. 박성필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만 후보님
공약 중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개관한 수원의 컨벤션 센터까지 전국에 15개가 넘는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만 대부분 적자입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센터 설립은 지역 살림만 축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완공 예정인 충남국제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왜 또 다른 센터가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안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닌 등 대기업들이 공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면 충분히 적자를 내지 않고 잘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겠죠? 자, 이번에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의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역시 30초, 또 답변은 1분 30초가 주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박성필 후보가 박완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내버스 공공성 확대 시민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시민들이 제일 불만이 있는 것이 시내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마침 후보님 공약 가운데 시내버스 전면 개편이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용제라고 하시는데 실제 현재 진행이 준공용인지 아니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우선 천안의 핵심 교통체증 중에 하나가 도로, 그 다음에 시내버스 교통체계, 주차장 이 3대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불편스럽게 하는데 그 중에 저도 이제 시내버스 우리 후보님은 완전 공용제인데요. 현재 저는 준공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천안시가 약 300억 정도 1년에 그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준공용제를 할 경우에는 많게는 120억, 적게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주로 주요 내용이 그거죠. 지금 오진오사는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종사자 52시간 근로시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완전 공용제 가기 전에 현재의 한 100억 정도를 추가로 더 해서 책임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 3사에서. 그래서 오진 노선도 가게 하고 그다음에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정착도 이루게 하고 이런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천안시와 그다음에 버스 회사 그다음에 근로자 이렇게 3자가 함께 이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쭉 3사를 다 뵀을 때 준공용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정만 후보께서 박완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완주 후보님의 그 녹색 힐링 도시 공약 중에서 북부 주민을 위한 매주 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을 공약하셨는데 이 매주 저수지 부근 토지 그 소유주들이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대학교 사유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자원 확보 방안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완주 후보께서 네. 답변을 해주시죠. 저는 꼭 필요한 매주 저수지고요. 저수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류주가. 매주 저수지는 정확하게는 천안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운저수지를 보면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성고 천흥저수지가 아마 3월 말 4월에 그 수변공원 데크를 깔고 30억 들여갖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그거는 주변 땅을 수용해갖고 삼운저수지처럼 뭐 축구장을 만든다든지 게이트 보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모델은 아마 천흥저수지처럼 주민들이 데크를 깔아서
산책로를 성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어촌 공사에서 이미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이 한 10억 정도 특교를 주고 한 20억 정도 천안 시비로 하면은 북부 지역 성안의 매주 저수지에 우리 3만 시민 은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성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만 후보부터 박성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박성필 후보님 공약이 의료비 걱정 제로, 건강보험 하나로인데 이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국민경제 붕괴에 따른 보험료 징수 차질 등 장기적으로 의료보험 재원이 고갈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해서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성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이 한 55% 그리고 회사가 35% 그리고 국가가 한 15% 정도 이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자의 부담률을 조금씩 올리면은 그것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런 건강 그러니까 의료비 걱정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등 이런 데는 또는 암보험 그런 각종 사보험에 드는 돈이 가구당 20에서 무려 40만 원까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강보험이 이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건강보험을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흑자가 지금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또 활용하여 단기간의 충격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완주 후보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필 후보 공약 중에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요즘 충남도에서도 긴급생활자금으로 1,500억을 편성을 해서 아마 3월 말이면 집행이 되는데 천안에서도 한 240억 정도 추경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 이 지역화폐 도입을 어느 규모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지 기본소득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성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급해 낸 것을 이제 지역 화폐로 해서 지역 경제를 이제 살리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같은 거, 예산은 지금 그것은 사실은 좀 짜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실제 돌아다니 보면은 특히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금 신청도 하고 초저율이 뭐 1.5% 정도로 대출해 주는 걸 신청하는데 줄을 한 정말 길게 서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급은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소위 뭐 한 100억, 1000억을 투입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자칫하면 지역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00억 이상 투자해야 된다 보고 그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또 환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새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못다한 질문과 답변들은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서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주관하는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 상호 간에 본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께서 문답의 횟수에 제한이 없이 6분 이내, 주어진 시간 6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또 지나치게 일방적인 발언이 길어진다 싶으면 사회자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질문을 드릴 후보자를 먼저 좀 지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제 우리 전부 다 천안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나와주신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먼저 이정만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쭤요. 네. 우리 천안 시민 되신 지 언제 되셨어요? 천안 시민 된지 몇 개월? 언제 그 주민등록상 언제 천안을 이전하셨어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네. 무슨 동으로 혹시? 무슨 동으로? 어찌 보면 공개된 네. 정보니까요. 어차피 네. 공공부가. 부성동입니다. 부성동으로 네. 12월 달에 이사 오셨어요. 그럼 온 가족이 같이 오셨나요? 아니면 후보님하고 사모님하고만 오셨나요? 네, 온 가족은 못 왔습니다. 그럼 사모님도 네, 네. 두 분만? 이제 일단은 저 혼자 온 상태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직업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이건 뭐 불법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네. 대한민국 안에만 있으면 뭐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출마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네, 네. 천안갑에 응모하셨다가 네, 네. 이제 을로 오셨는데 네. 다행히 그래도 부성동 저희 서북구에 오신 건 다행인데 예. 정치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오신 지 이제 뭐 갑이 열심히 하시다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네. 공약 부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외곽순환도로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단순하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치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현재는 업성동에서 성거 송남리까지 4.4km를 확대하는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원으로 둥그렇게 서울이나 뭐 외국처럼 순환도를 만드는 건데 신방동에서 목천읍까지 15.9km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성거에서 목천까지 연결하는 12.9km를 4,555억 총 이게 1조 원 들어가는 건데 현재 이게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 다행스럽게 국토부에 요 두 군데가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에서 활동을 하다가 의뢰로 온 것 맞습니다. 맞는데 뭐 지역구 이전이라고 하는 게 꼭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또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민주당의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관악에서 뭐 3, 4선 하다가 세종으로 또 옮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갑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 중앙당에서 민주당 일색의 천안의 정치 지형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박완주 후보님을 꺾고 당선을 되라. 제가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랬어요. 여쭤본 그래서 그 외곽순환도로 그래서 그걸 왔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외곽순환도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아닙니다. 이거는 공청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국도 국지도 5개년 국토교통부에서 네. 우선 이제 예타가 경제성이 네네. 나와야지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타는 얼마 이상이 예타 대상인지는 아시죠? 예.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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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
예타는 국가 재정을 쓸 때는 1,000억 이상이면 반드시 예타를 걸치게 되는데 네. 신방동에서 목천까지 신방동에서 목천은 어떻게 되시는지는 그림은 아까 순환도로 네.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구룡동을 해서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5.9km인데 대략 5천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예타를 하는데 다행히 천안시에서는 이미 예타를 했어요. 그래서 그 B씨가 1.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저쪽 성과에서 목천은 어떻게 할 거가를 이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순환도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그 기재부나 이런 데서 이제 검토를 하고 우리 천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노선 정할 때는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들 공청을 하고요. 네.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실시 계획을 세우는데 네. 제가 이제 좋은 외곽 순환도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들 약속을 한 부분. 네. 우리 교통 지옥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이제 최종 확정 모시를 해야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님이 좀 더 꼼꼼하게 네. 네. 제일 큰 100만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네. 네. 이 교통 지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저는 신방 목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6차 계획에 할 때 국토부도 5개년 6차 할 때 그때 나머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주어진 6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마이크가 잠시 꺼졌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분의 시간이 지금 거의 뭐 하나의 주제로 다 흘러갔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주제가 오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의당 박성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상대 후보 지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후보님 공약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을 현실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2019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전체 예산의 10%에서 5%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당의 이선영 도의원께서 지역아동 프로그램비 삭감에 대해 충남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은 바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빡빡한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등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장들은 아동 프로그램 확충,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상위 계층 및 초선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가지 못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이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 간식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는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다음 질문도 역시 이정만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가불 오토텍과 유성기업 관련 질문입니다. 후보님은 2014년과 15년에 천안지청장으로 근무하신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언제요? 2014년, 15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정의당 노회찬 의원께서 국정감사 때 이제 후보님 후임이셨던 분 같은데요. 그 천안지청을 하실 때 그 악덕기업주의 수호자라며 사측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불 오토텍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이때 대전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소를 않고 그 당시까지 노회찬 의원이 질의할 때까지면 2년 이상 뭉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반면 그러니까 갑을 사측에서는 불법 대체 인력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고소하였는데 이때는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3차례나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으로 수사 지휘를 하였다 합니다. 그 재직 중에 관련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기소를 않고 뭉개고 있었다는 표현까지 쓰게 되는지 그리고 불기소 의견이었을 때 기소 의견을 하셨는지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재직 중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예. 당시에 저희들은 뭉갰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고용노동청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되는 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당시에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이지 어떤 거기에 정치적 고려라든지 또는 뭐 사나 노에 대한 어떤 그 편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청장님으로서 그 네. 당시 사건에서 기억나시는 거는 없으신가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 검찰청에 앞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뭘 들고 서 계셨다는 그런 기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예. 다른 기억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원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지 그렇게 뭉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유성기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저는 어제 그 유시용 회장 재판이 천안 법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는 걸 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유성기업이 벌써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려 10년간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회적 타살로 봅니다. 그때 장기간 이제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건강진단 명령을 행정명령으로 내렸는데도 당시 검사가 내사 종결 수사 지휘를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원칙에 따른 처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성기업에서 여러분이 자살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어떤 잘못된 그런 희망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과도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유성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였었는데 그 극심한 노사 분규로 인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이정만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완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완주 후보님이 입주하고 계신 건물은 산업집정법에 따른 혜택을 받고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로서 원칙적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이나 지원시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님 사무실이 산업시설이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데도 국회의원 사무실로 사용해왔고 현재는 회의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입주를 하실 때 계약을 체결을 하셨나요? 네, 먼저 두 가지 나눠서 저희도 이제 아니,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네, 지금 회의실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네. 그 국회의원 사무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입주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민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주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변호사와 그리고 기타 그런 의견을 받은 것 같고요. 계약을 하나는 국회의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산지법 제28조 5항 1호에 대한 위반, 입주업체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선고 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아니 그래서 네. 회의실을 사용하실 때 계약을 체결을 계약을 하셨는지 체결하고 들어가.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예, 계약 체결 시에는 그 용도에 맞는 그런 그 계약서가 작성이 되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 선거 사무실로 용도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계약서 제가 안 봤습니다만 틀림없이 산업 집적법에 따른 용도가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네. 저도 살펴봐야겠지만요. 우선은 네.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선관위에 의뢰를 했어요. 네. 이곳에 쓸 수 있느냐. 거기가 이제 근린시설이에요. 지금 용도는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병원이나 이런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뢰를 했던 거고요. 그건 선거법상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산지법, 이게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곳에 그 선거 사무실이 포함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용도 변경은 아니고 거기는 체력 단련실이고 회의실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근린 시설로 잡혀 있고, 그래서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고, 다만 여기에 이제 그 조항에 보면 시장 군수가 입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법에는 없는데 조항이 있는데 그 2018년도 죄송합니다. 네. 지금 6분이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이 법은, 이 시설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이나 지원시설이 입주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한 달에 이게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그러는데 얼마씩 혹시 내고 계셨나요? 그거는 하나는 일별로 체결을 했고요. 얼마씩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왜 실제로 후보님이 왜 그걸 모르시나요? 이거는 회계 책임자가 하시는 네. 거고, 사무적으로 거기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그 전체가 쓰는 공동시설이에요. 그래서 공동시설 운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단하고 일일 얼마씩, 마치 우리가 공동으로 쓸 때 회의비 쓰면 일일 뭐 8만 원을 쓴다든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전체 공동 운영단에서 주체가 입주자 대표하고 그 얼마씩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그건 모르시는군요.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어요. 천안시청에서는 이게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아는데 네. 아직 철거를 안 하셨죠? 시정명령 아직 저희는 못 아직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잠깐만요. 예. 네, 잠깐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글쎄요. 그다음에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혹시 어떤 그런 갑질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자, 의견들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의심하는 상임위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은 기사를 잘못 네. 우리 후보님 보시고, 지금 현재 상임위는 농해수위입니다. 아니 당시에 아니, 당시에도 2018년 농해수위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건 잘못된 거고요. 네. 압박이나 이런 거 없고요. 네. 나가지 않는 사무실을 부동산을 네. 통해서 받은 거고요. 네. 선거사무소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그 국회의원 사무실은 하자가 없는 법률적 검토가 됐고요. 두 번째, 그 통보를 해주는 거는 입주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 예를 들면 건강 안전 등 위해하거나 음란 퇴폐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네. 준용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시간이 다 아니, 돼서요. 임대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임대하는 사람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지 말 건지를 결정하지 우리도 피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여간 부분은 법칙입니다. 회의실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허가를 있도록 한 하는 겁니다. 것은 그 건축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고 회의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데가 회의실. 그러니까
건축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고 네. 자, 그런 걸 사용했다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마이크가 지금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의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가 조금 달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후보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주제는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온라인과 거리 직접 면담을 통해서 수집한 시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될 경우 희망하는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 또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가장 먼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의당 박성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예, 저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제로인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인해서 경제 자체가 많이 위축되고 국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더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1호 법안으로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제로가 될 텐데요. 법안명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성을 현재 약 64%에서 94%까지 확대해서 개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겠고 본인 부담금은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입원으로 인해서 생산활동에 종사 못하더라도 생활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OECD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적더라도 나중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우리의 자라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소아암은 본인 부담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주의는 행정이나 사법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1989년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거의 30년간 법에 종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쌓은 전문성을 살려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1호 법안 내용은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이 야합에 의해 선거법, 공수법적 등 많은 악법들이 양산이 됐습니다. 특히 헌정사상 최초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통과시켰는데 각 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들을 원상회복시키는 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3선에 도전합니다. 초선 때는 실물경제인 산업위에서 4년을 활동했고요. 재선 때는 역시 실물경제인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균형 발전은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얼마 전 국가균형 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은 혁신도시가 충남하고 대전만 없었는데 지정법이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그 수도권에 있는 122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인 천안 특례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1호 법안은 지방자치 법안입니다. 수도권
인구 중심의 100만을 대도시는 수도권은 100만, 지방은 50만으로 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특례시가 되면 재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행정 사무에 있어서도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우리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천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천안 특례시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새 후보자의 답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천안-을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농촌과 구도심 또 신도시 아파트가 모두 모여 있어서 다양한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후보자들께서 생각하는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네, 제가 보기에 현재 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과 발전의 정체입니다. 인구는 매년 2, 3만 명씩 늘어나지만 산업시설이나 신성장 동력은 고갈된 상태입니다. 예컨대 인근 평택시와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 입주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천안은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규제법 완화로 대기업은 입주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이윤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업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스 산업을 천안에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천안은 100만 도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착실히 현재 강소특구나 중축장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그리고 5,281억 되는 디스플레이 차세대 혁신 플랫폼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고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순환도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 그리고 주차장 확대 이 3대 혁신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도로를 향후 이번 12월에 있을 지정을 받아서 신방에서 목천까지 꼭 실현하고 그 다음에 6차 계획에서 목천에서 성곡까지 그래서 1순환을 만들고요. 바깥으로는 제2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성안 공주 고속도로를 통해서 34번, 21번 도를 연결하는 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 개편해야 됩니다. 환승체계로 개편하고요. 지성 간선체계를 통해서 서울처럼 100만 도시가 마을버스처럼 이런 다양한 교통체계를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동형 교통 신호등도 안 돼 있습니다. 70% 된 거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공용주차장 확대해야 됩니다. 물총새라든지 두정동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확대토록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성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교통의 문제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난 역시 심각하다고 봅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은 버스 노선이 시원시원하게 뚫린 게 아니라 뻔히 보이는 곳을 꼬불꼬불 돌아가는 노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의 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에 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러한 대중교통이 분담률이 서울은 한 60%라면 천안 2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차가 밀린다고 외곽순환도를 자꾸 짓는 것은 당장은 바람직하나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좀 아껴가지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일 수 있게끔 환승제도 그리고 버스 노선 전면적인 재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견제 없이
이 시내버스 측과 사측과 그 다음에 시측 이런 데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시민의 의사가 덜 반영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네,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세 분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한 차례 좀 진행을 한 터라 새 후보자의 더욱 열띤 토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웬만하면 또 되도록이면 공약과 정책에 집중한 좀 주도권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들께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 마찬가지로 6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가 주도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6분 주어집니다. 네, 이정만 후보님이 좀 전에 그 미래 성장 천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스, 이게 아마 국제 컨벤션 센터 지역인가 보죠. 네. 현재 충남 도에서 혹시 이거를 어디에다 지으실 생각이세요? 위치는?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집에는 어디 이렇게 지정을 지금 제가 해놓은 이거 상태입니다. 참고를 한번 하셔요. 네. 지금 현재 불당동 KTX 역세권 네. R&D 집적부 안에 알고 충남도에서요. 네. 2,225억 원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그래서 전시실, 회의실. 그래서 거의 19년도 작년 연말에 타당성 조사 최종 완료가 됐고요. 네. 올해 1월 달에 이거를 돈을 쓴다라고 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재원을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5천억 정도 일단 1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민자유치. 한 말씀 드릴게요. 국비로는 최대 드릴 수 있는 돈이 300억까지예요. 검토한 결과 네. 킨텍스든 뭐 네. 저기처럼요.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누가 네. 해야 되느냐면 이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국가 시설이 아니고 네. 그래서 현재로는 도비 1,600억, 시비 620억 정도를 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천억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거하고 네. 상충할 수 있겠네요. 그 상충이 안 되고 저희들은 보완된 보안이 네, 지금 보완이라고 2,200억인데 네. 5천억짜리 컨벤션이라고 하면 국비는 300억 이상 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게 뭐죠?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예, 심사를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누가 어디에다 받아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막 이렇게 5천억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네. 지방자치 돈을 쓰더라도 안행부의 심사를 받아서 네. 이게 적정한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참고로 네. 저는 이 국제 컨벤션 센터 지정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규모하고 네.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성안 종축장이 이전하는 건 혹시 아시죠? 네, 네. 예, 그 종축장 이전해서 우리 후보님 거기다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이제 주민들의 희망이 종축장 이전이 조금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제가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법과 원칙을 네. 올곧게 23년 동안 검사님이니까 이 행정에 있어서도 절차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21년도에 이제 겨우 이제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용역에 대해서 22년도에는 기본 설계 뭐 문화재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어디로 이전하죠?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제 이거는 사실관계를 하기로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한평으로 이전하는 한평으로 예. 네, 이전합니다. 예, 그러면 22년도에 하고 24년도에 이게 다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 매입용 뭐 이런 부분이요.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 완료되는 거는 27년도 공사가 저쪽은 완료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7년 뒤 얘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우리가 거기다 뭘 했으면 좋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땅은 못 들고 가니까. 네.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몇 평인지는 아시죠? 네. 몇 평인가요? 다 아는데 천안 시민들이. 네. 종축장 한 30만 평 아닌가요? 127만 평. 127만 평입니다. 예. 엄청 수도권하고 접견돼 있고요. 약 6만 평은 평택 땅이고요. 네. 나머지가 121만 평이 네. 성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그럼 보통은 요새 100만 단위 산업단지를 안 만들잖아요. 네. 네. 그건 국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후보님이 생각하는 미래 성장 동력 네. 거기다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을 고민 안 하셨으면 다음번에 토론할 때 좀 고민해서 말씀하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는 저는 우리 그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작년도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이제 또 네, 실제로는 그 땅이 너무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작년도 19년도 1월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전국 11군데 중에 이제 제조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자. 이렇게 국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발은 아마 국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정책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강소연구 개발특구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미래 성장이 바로 이곳이 자부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풍세산단, 육산업산단, KTX R&D 지역까지 해서 강소 연구 특구를 만든 겁니다. 미래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겠다고 지금 선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어떤 네. 6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답변을 듣지 못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정의당 박성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안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약을 준비하셨고 이렇게 되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국가의 이제 살림을 논하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천안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내범직한 공약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입장에 이제 대한민국 축구센터를 유치했고 거기에 박안주 후보님도 노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구센터 만들고 유지하는데 천안시 예산이 프로구단도 이제 만들고 유지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될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 위치적으로도 입장이라는 것이 천안에서는 한쪽에 치우친 곳 아니겠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 마냥 실제로는 제2의 도설공원이나 제2의 맨땅 야구장이 될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천안축구센터는 천안축구센터라고 네이밍 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센터여야 됩니다. 파주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월드컵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축구 대표 선수들 연습하는 경기 자체도 세계적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거를 지역적으로 천안, 충남도 아니고 천안이고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천안이 지정학적으로 전국에서 잘 중심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총 천안에서 들어가는 돈은 약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가 400억이고 국비가 200억이고 그 다음에 체육회 협회에서 500억,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축구센터이지만 정확하게는 복합체육시설입니다. 그래야 중앙정부부터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센터에는 전문적으로 우리 축구 선수들이 연습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축구센터와 다목적 수영장 이런 센터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히려 전국에서 1년 내내 초중고부터 국가대표 A매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축구의 메카, 이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축구센터가 천안 입장에 머물도록 하고 전국의 많은 축구인들이 동호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하고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축구 이제 구단도 세우고 그거의 유지비가 해마다 꽤 많은 돈이 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비용이 그것도 큰 돈이죠. 사실은 예, 그 돈이라면 버스 공연제를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개발도상국 시절처럼 개발을 자꾸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복지 쪽, 보건의료 쪽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두 분 후보님들 중에서 또 저까지 포함해서 어느 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정책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천안에서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특히 국회의원이라면 삼선이라면 천안보다는 나라를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박안주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특례시 같은 것은 그러니까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 좋으나 당장만 해도 양승도 지사 충남의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우려를 피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저는 대한민국은 1등 국민, 2등 국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12%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이 대기업의 74% 본점이 있고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국회의원이든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또 하나 자치분권. 너무 지금은 중앙 집권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도입됐지만 재정이나 인사에 있어서 전혀 분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8대2입니다. 국세를 걷어가고 네. 지방. 그러면 그래서 양승조 지사 쪽에 지금 예. 말씀하신 네. 그 특례시는 천안에 좋겠지만이 아니고요. 네. 이건 핵심입니다. 지방자치분권에 청주, 전주, 천안, 창원, 김해 이렇게 5개 절대로 100만 도시 중심의 정부안 갖고서는 수도권을 다시 집중시킵니다. 이렇게 지방에 50만 중심으로 해야 향후 100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방 도시는 없습니다. 천안 정도 아산하고 합치면 모를까요? 이런 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네. 논제를 하면 오히려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재정의 45%를 우리가 대주면서도 네. 환급받는 거 이런 그래서 좀- 부분까지 검토를 네. 잘 큰 틀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좀 우려하는 건 좀 사실인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도가 중요하진 않고요. 네. 도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지방 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더 큰 의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어진 6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완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식산업센터 회의실 사용 문제는 이게 계약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만약에 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입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컨벤션 센터 일산 그 컨벤션 센터 관련해서도는 그 일산의 경우에도 1단계, 2단계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거기서도 뭐 고용 창출 효과가 뭐 3, 4만 명 되고 경제 파급 효과도 5조, 6조 이렇게 된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분석을 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가벼운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번 그 천안시장과 국회의원 그 공천 관련해서 우리 박완주 후보님과 양승조 지사님이 대결을 해서 양승조 지사님이 완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정말로 호사가들이 하는 그렇습니까? 저희는
정당하게 공당입니다. 네네. 그리고 다 경선을 붙였던 거고요. 네. 전략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네네. 저기처럼 후보님도 갑에서 을로 네. 와서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비난도 네. 받고 또 무소속도 나오지만 공당의 절차에서 했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중앙당에서 가는 부분이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양승조 지사님과 저는 국회의원 도전하는 입장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가볍게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는 천안시는 불행하게도 전임 시장이 부패 문제로 고리된 상태입니다. 시장의 공석은 천안 시민에게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임 시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가 적부심으로 석방이 돼서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분을 공천하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박완주 후보님께서는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당선 지원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천안시의 그 시정 공백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 후보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상대로 말꼬리를 잡고 협박에 가까운 그런 문자를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법과 원칙을 네. 존중하는 우리 이정만 후보님.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구본영 전 네. 시장님은 네. 회계 책임자가 아닌 자가 돌려주고 한 거예요. 이건 박찬우 전 네. 의원님하고 똑같은 위반 상황입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네. 그죠? 같은 이제 법률을 가니까. 두 번째, 현재 재판 그런 의혹 기소를 당하면 적이지만 그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그런 사람 어떻게 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 대표, 당대표를 통해서 정상적인 공천을 받은 부분입니다. 한 가지로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께서는 당시 대법 2심까지 대법에서 유죄를 갖고 있었던 분을 그러니까 전임 지금 통합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도 내셨던 경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죄의 원칙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기본. 네. 아니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 한번 네. 그럼 홍준표 당시 대통령 후보는 무죄의 원칙이어서 제 여당에서 준 거고 우리 구본영 시장 후보는 그거하고 달라서 다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에도요 네. 무죄의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사퇴를 시키고 또는 과정이라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최종심까지 누구든지 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네. 아니 뭐 다르진 않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궐선거에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천안 시민에게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잣대로 평가하십시오.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박찬우 의원님 보궐선거 똑같이 치렀고요. 네. 그다음에 대법 네. 계류 중인 홍준표 의원을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했던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네. 봐주시면 네, 좋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좌진을 통해서 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런 식의 이제 문자를 보낸 거를 저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민간인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는 겁박하는 것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네. 대응입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 이 유권 해석을 받았고요. 그것은 명확하게 공표를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걸 네. 공개해드린 겁니다. 6분의 시간이 모두 이제 지났습니다. 뭐 아쉬우시겠지만 다른 또 토론회가 있다면 또 이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기 전에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진정성 있는 발언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당 박성필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2분 동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 잘 보셨는지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다. 요즘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올림픽 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경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전국민 주치의제 등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에 정부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기를 마친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사회 불평등은 의료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연 100만 원 의료비 상한제, 간병비 보험 포함 등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제로인 대한민국으로 하루빨리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었을 때 돌봐줄 가족, 부양할 사람이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말씀이 저와 함께하는 다른 후보님들에게도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국회의원 가능성도 높으시고 연세도 많지 않으십니까? 건강이 이제 경제이고 우리의 노후 앞날은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돌봄이 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입니다. 저 박성필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천안시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퀴즈식으로 진행된 것 같아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또 부패한 천안을 확 바꿔 발전을 이뤄내야 할 기회입니다. 지금 천안은 시민은 하늘같이 받드는 경륜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박완주 의원의 8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힘있는 3선을 주장하지만 지난 8년간 보여주지 못했다면 앞으로 4년은 더 시간을 주어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연습을 하거나 경륜을 쌓는 기회가 아닙니다. 저 이정만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청렴하고 소신 있는 개혁정치의 선봉장이자 충청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으로의 동분서주하는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이자 고단한 삶에 지친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겠습니다. 저 이정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발전된 천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셨는지요? 코로나로 무척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이 되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로서 100분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래도 상당히 진정구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긴장끈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사회적 격리 그리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잘 보셨죠? 검증되고 준비된 저 박완주입니다. 천안 시민이 키워준 박완주 이제 3선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천안의 오랜 수건 사업을 묵묵히 해결하는 듬직한 재선이었습니다. 일 많이 했다. 예산 정말 잘 따온다. 이 말씀 들었을 때가 가장 신이 났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로 탄핵을 이끌어낸 1등 협상가,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 첫 번째 수석 대변인, 최고위원을 맡았습니다. 또한 농해수 간사로서 공익형 직불제 대표 발의해서 대한민국 농정개혁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힘있는 삼선이 대해서 천안을 광역시 수준에 가까운 천안 특례시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르네상스 중심으로 천안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순환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3대 혁신을 통해서 교통지옥 불명예를 불식하겠습니다. 100만이 쉬어도 넉넉한 녹색 힐링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천안이 충남의 대표 도시답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당당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있는 정치력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더 큰 천안으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삼선이 필요합니다. 더 크게 키워주십시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새 후보의 진심 어린 약속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해주신 약속 당선 후에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청하시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고 또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주관하고 천안시민사회단체 협의회가 함께한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을 후보자 초청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